안녕하세요. 뻔뻔한 북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전격적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경색 국면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가속화될 수 있는 풀악셀을 밟을 수 있게 되고, 21일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하향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전세 시장은 또 다른 국면에 처하게 되겠죠. 일단은 전세 대출받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SGI 서울보증 등이 대출금 무려 90%까지 변제해줬지만 이제부터 10% 싹둑 잘라서 더 쪼이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이 대출 규제가 나왔어도 14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0.05%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남 상구와 마용송, 대체적으로 서울 상급지라 부르는 곳들이 전세가율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측면을 보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세 가격이 지난주보다 0.03% 오르면서 지표적으로 볼 때 25주 연속 상승률을 찍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전세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오름세였던 양상을 보인다는 건 이 간보기 장세.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 규제가 어떤 식으로 더 차후에 2차, 3차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규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저변에 깔린 이 상급지 매수 심리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금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가져간다고 하지만 이 보유세 부분이 어찌 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높여준다. 지금 윤 정부 때는 거의 60%가량 낮춰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냥 조금 한 70% 정도 높여버린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유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극단적 처방의 어떤 성격으로 최후의 레드카드로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를 상당히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상급지의 아파트들, 그 호가, 나름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면서 집값을 들어 올리려 하는 그 널뛰기 장세는 상당히 더 뒤로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을 보면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게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면 결국에 가서는 매매가를 들어 올리는 레버리지, 결국 지렛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628 규제가 정말 굉장한 카운트펀치, 확실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한 방이었어요. 3주간 상승률 변화를 분명히 잡아두는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갯벌 장세, 일시적으로 썰물이 쫙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조개를 주울 사람은 줍고 다시 밀려 들어올 그 밀물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나오는 어떤 대출 규제로서 인지될 수 있게끔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그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과 함께 계속적인 풀악셀을 밟는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결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급한 불은 껐지만 더욱더 확실한 규제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특별히 전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갭투자 차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 시장 전체의 지형들을 바꿔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한강 벨트 상승폭도 일제히 축소가 됐고요. 강남구 0.34에서 0.15, 서초구 0.48에서 0.32, 송파구 0.38에서 0.36 모두 급등세가 일단 풀악셀을 밟은 것에서 발을 떼지 않았어. 그냥 약간 반 정도 꾹 밟은 거를 그냥 약간 반 정도 힘을 덜 주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잘못된 이 자산시장의 가치 판단 기준, 결국 집주인이 워딩을 던져가지고 자기 집을 띄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거래 양상들이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고 축소가 되고 없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게 어느 때보다도 한국 부동산 시장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 자기 집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투기적 수단 아닙니까? 온갖 수단 다 동원해서 집값 띄우기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까? 결국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지금 미국 보세요. 관세 때문에 이 자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경제가 박살날 거라는 전망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깨뽕이 딱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만큼 경제 지표가 뭔가 다운사이즈 되지 않고 다시 업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또 소매 판매 지수까지 나왔는데 S&P 나스닥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소매 판매는 일단은 내수 경기의 동력 어느 정도 되느냐 가늠할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전달 대비 0.6% 증가한 7,201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시장 예상치는 0.1% 증가했는데 무려 0.5%가 더 오버가 됐더니 그만큼 내수가 살아있다는 그런 어떤 이 지표를 보여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자본시장은 더욱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 30년 모기지 금리 특별히 미국 부동산 쪽은 지금 거의 스탑된 상태입니다. 자본시장 자체를 가상화폐와 플러스 알파 더욱더 그 파일을 키워나가려는 어떤 정책적 스탠스 때문에 계속적인 경제지표가 더욱더 좋아지니까 관세 정책을 더 세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의 어깨뽕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한국이 달려온 이 강남 상구, 아파트값, 그리고 자산시장의 비대칭적인 정말 각계별로 자신들의 어떤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투기판적인 어떤 시장을 만들었던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잘라내고 자본시장 쪽으로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이렇게 관세라는 무리수를 둠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 일정 정도 스탑시키고 자본시장을 키우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628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중은행의 그 방만했던 대출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은행이 공문을 던졌죠. 일단 2주택 이상 보유자 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 중단, 1주택 보유자 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 중단, 그리고 1주택 보유자 생활 안정자금 1억 원으로 한도 축소, 조건부 전세대출 신규 취급 중단, 확실하게 은행적인 어떤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일단 임차 보증금 반환과 역전세 반환은 일단 세입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피해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DSR 적용 기준을 40% 내, DSR 초과 가능도 예외적으로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수도권 다주택자들 보유자 같은 경우는 불가 판정을 받게 되고요. 7월 1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시중은행의 확실한 어떤 선이 굵은 대출 규제안이 나오면서 주담대를 가장 많이 받았던 세대가 바로 30대입니다. 겹겹이 켜켜이 쌓여가는 이 규제 때문에 지금 멘붕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규제지역 집 사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고요. 보금자리론 받아도 3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주 갭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는데 30대가 그만큼 전세대출 끌어와 세상의 모든 대출금들 다 그냥 끌어와서 몰빵했던 어찌 보면 이게 투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투기에 가까운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참 복잡단단하게 만들었던 전세시장이 그 안에서 빨대 딱 꽂고 수익률을 챙기려 했지만 이게 규제 때문에 이제 올스탑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도 6개월 내에 안 팔면 대출금 회수해 갑니다.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얘기고 결국에 가서 여기 상급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5년간 전국에서 갭투자 가장 많이 몰린 곳이 바로 용산이었다. 그러니까 용산 집값이 들썩들썩 했었고 그 들썩들썩한 만큼 가격 상한선을 뚫어버리는 정말 로켓 추진력처럼 쫙 하고 치고 올라가는 어떤 상승세, 비정상적인 어떤 가격 띄움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다 투기적 요소가 그냥 뒤엉켜서
실수요자의 어떤 움직임과 연동됐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움직임은 어찌 보면 이런 규제와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그 궤적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렇게 대출 규제가 딱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칼날 잡기 두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결국에 가서는 시장을 좀 투명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투기적 성향이 아주 강했던 지역이 조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상적인 집값에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지표만 딱 보더라도 대출 규제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금액 대별 거래 건수, 거래 비중, 증감률을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6억 이하 거래 건수, 증감률 보시면 6억 이하는 거의 뭐 변함이 없죠. 15.06에서 14.79. 근데 9억 초과분에서부터 마이너스 표시가 따다다다닥 이마에 붙어 있잖아. 12억 이하는 마이너스 6.31, 15억 이하 마이너스 4.04, 20억 이하 마이너스 2.04.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가 아파트일수록 그 거래 건수와 거래 비중 증감률은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인되는 수요 자체가 뭔가 내가 빨대 꽂고 단기간 안에 수익을 챙기겠다는 어떤 투기적 심리가 강했다는 얘기고, 지금 대출 규제 이후에 아파트 거래 건수 거래 비중만 보더라도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강동, 마포구, 양천, 광진, 동작 집중적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값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죠. 거래 건수 보더라도 뭐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거래 비중을 보더라도 엄청난 수치의 차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이 정상적이지 못했다. 이건 결국 10년간 이걸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죠. 이게 거의 투기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2015년 갭 투자를 했다면 서울 아파트의 10년 평균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 2천. 이거는 뭐 엄청난 수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돈 놓고 돈 먹게 하기 위해서 갭 투자가 횡행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갭 투자가 결국에 가서는 실수요자의 어떤 전세 수요를 차단해버리고 자기가 앞질러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본력 동원해가지고 상급지에 그 자본 다 때려박고 때려박은 돈의 두세 배를 더 빼고 나오는, 이게 무임승차고 투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맥시멈의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용산구 전세가를 보시면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남더일이 70% 이상 지금 빠지고 있죠. 42억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가람 아파트 5억 이상 39% 하락. 그리고 강남구 역시도 38%. 대치, 레미안, 하이스턴 8억 8천. 레미안, 개포, 루체엠 역시도 8억 8천. 30% 이상 전세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역시도 17억 이상 빠지고 있고요. 레미안 퍼스티지 37% 하락. 레미안 원밸리 14억 6천 하락. 56% 빠지고 있네요. 송파구 7억 5천 82%.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 7억 5천 50% 이상 빠지고 있죠. 그만큼 여기 상급지에 갭투 형식으로 많이 다리를 딱 걸쳐놨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포구, 마용성,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1단지 6억 이상 48% 하락하고 있고요. 성동구 역시도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15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21% 정도 빠지고 있네요.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8억 8천 35% 정도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갭투, 어느 정도 중하급지에서 만만하게 갭투했던 대상이라고 하면 노원구죠. 노원구 역시도 지금 5억 이상 빠지는 곳도 있습니다. 47%. 라이프 청구 신동아, 대림벽산도 5억 2천 45%. 라이프 청구 똑같은 신동아 4억 7천 44%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지금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에서는 매매가를 들어 올리려 했던 그 레버리지, 결국 갭투가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썰물처럼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건데 아직도 멀었다. 왜? 지금 신고가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세가가 썰물처럼 쭉 빠지면서 신고가가 다시 뭐 끝까지 저항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헬리온시티가 29억 5천 신고가, 마포 프레스티지자이가 27억,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20평대가 27억 신고가.
강남구, 용산구, 그리고 송파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 41억, 40억, 37억, 뭐 29억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보다는 드문드문 나오고 있지만 끝내 결국에 우리는 규제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고문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뭐 등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그 최후의 여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강남 3구는 마이웨이, 알바노, 우리의 길을 가련다 라는 어떤 이 스탠스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 이 강남 3구의 집값의 견인력은 전체 서울 아파트, 부동산을 끌고 가는 힘이 되고 비강남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천, 경기까지도 들썩거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내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집값 오름세가 확실하게 잡혀가는 국면이지만 그 오름세가 좀 둔화됐을 뿐이지 확실하게 아래로 고드름을 매달리게 하는 그런 어떤 본격적 하향세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때려박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때려박은 돈만큼 내가 수익률을 챙기고 나와야 하는데 아직 못 챙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빨대를 그냥 콘크리트에 딱 박아놓고 어떻게 해서든 땡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편해졌으니까 신고가는 일단 드문드문 나오게 하고 최고가대로 계속적으로 호가 방어세를 쳐나가게 된다면 결국 규제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는 나름의 어떤 계산들, 이 선수들이 하는 충분한 어떤 계산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집값 10억 원 이상이면 보유세 뭐 1,000만 원 정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찌라시도 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서울 1주택자가 그 이외의 지역 다주택자보다 조세 부담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해. 근데 서울 1주택자는 누릴 수가 있어. 결국에 가서 보유세를 통해서 이 서울의 상급지의 주택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세금 부담을 한다면 이런 어떤 갭 투자 형식에 계속해서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찍고 있는 그 질주를 좀 어느 정도 막아설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선이 굵은 정책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강남 등 뭐 인기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보유세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는 거 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95%까지 높였던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75% 정도로 이 환원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유세는 30%에서 50%까지 오르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카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카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계약금 날렸다 10억 넘는 아파트 매수 포기한 연끌적도 뭐 따글따글 나온다. 아파트 계약 취소 뭐 8% 쑥쑥 올. 근데 실질적으로 상급지는 끄떡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국민 순자산 규모, 주택 시가총액이 들어 올렸지 않았습니까?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공통점이 뭐냐? 순자산 규모는 대부분 자본시장에서 형성이 됐어.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서울의 주택 시가총액이 2,497조 원. 1년 전보다 6.4% 증가한 그 규모 때문에 이렇게 순자산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와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이 주택 부분의 시가총액보다는 금융자산 582조 56% 증가해서 이렇게 순자산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이게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주식으로, 자산에서 자본으로, 콘크리트에서 금융으로, 주담대에서 이제 금융 레버리지로, 건전한 레버리지로 결국 나라의 근간은 자본시장의 활력에 따라서 그 존폐가 달려있다. 집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정상화돼야 되죠. 자본은 극대화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력은 최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면으로 가야지 부동산 시장이 정말 정상화되면서 국가의 어떤 경제 근간도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75% 자본이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가 아니겠습니까? 집값 정상화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분기점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키래커처 시중은행의 이 정책 발표 상당히 좀 전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앞으로 보유세 부분도 지금 뭐 상한가 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는 최고가를 구가하겠다. 알바노 자기만의 길을 가는 그런 어떤 풀악셀을 밟은 궤적들을 좀 막아설 수 있고 정상적으로 집값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조금 의자를 뒤로 길게 빼시고 잘 지켜보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